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 상반기 아유이 페스타에 참가한 제수머팀 성민진, 우찬주, 이정현, 진유나, 최서영입니다. 저희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저희가 조사한 학술 내용에 대해 발표한 다음 부스 운영과 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한 외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머팀은 팀원 전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회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당 섭취량 증가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로 단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의 역할로 크게 5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설탕은 단맛을 줍니다. 설탕은 화학구조와 혀의 미각 수용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음식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단맛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설탕은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높은 설탕 함량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삼투압을 증가시키고 수분 활성도를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온도와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성과 식감을 줍니다. 네 번째,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이제이션을 통해 색상을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 발효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설탕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량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미각 및 미각 수용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각은 미래에 의해 감지됩니다. 단맛 수용체는 T1R2, T1R3 혼합체인 GPCR1이 매개로 작용하며 단맛 수용체는 폐의 기도 장피, 장의 장내 분비세포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의 위험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다한 과당 섭취는 대사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미토콘드리아 과부하, 세포 기능 방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슈가 음료 속 첨가되어 있는 대체 감미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맛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감미료는 탄수화물에서 유래된 영양성 감미료와 열량을 내지 않는 비영양성 감미료로 나뉘며 제조 방식에 따라 천연, 합성 감미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체 감미료는 설탕 고가당을 대체하여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알룰로스, 스테비아, 나항과 아세설판칼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대체 감미료의 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200에서 300배 강한 단맛을 내며 효소 처리하여 뒷맛을 없앤 효소 처리 스테비아도 사용됩니다. 인체 안전 기준치인 ADI는 하루 4mg/kg입니다. 알룰로스는 천연물의 소량으로 존재하는 저에너지 단당류로 ADI는 9mg/kg입니다. 에리스리톨은 설탕의 70에서 80%의 감미도로 청량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혈관 질환 유발 위험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크랄로스는 안정성이 높고 감미도가 설탕의 600배인 합성 감미료로 ADI는 15mg/kg 이내로 섭취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세설판칼륨은 수크랄로스 등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되며 설탕보다 200배 더 강한 단맛을 내고 ADI는 15mg/kg입니다. 하나의 제로슈가 음료에는 여러 가지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제로슈가 음료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일 섭취 허용량을 고려해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제슈머팀은 제로슈가 제품의 주 소비층인 20대가 제로슈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소비하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52개의 20대 응답을 도출했습니다. 제로슈가 음료에서는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콜라 제로슈거 라임량, 밀키스 제로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실제 소비율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선호하는 제로슈가 음료의 종류와 해당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구성했습니다. 제로슈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제로슈가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로슈가 표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저희 팀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로슈가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설탕과 유사한 혹은 설탕보다 더 나은 감미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품 소비 시 제로슈가 표기를 선호하나 표기를 선호할 뿐 이에 대한 실질적 필요성을 알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체 감미료의 일일 섭취 허용량 및 과다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슈머팀의 한 학기 활동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기업 연계 활동과 대동제 부스 운영을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제로 음료를 출시하는 4개의 기업의 협업 제안을 요청하여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부스 운영을 위한 제품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슈머팀은 제로슈가 제품의 올바른 소비 방법을 확산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대동제 부스 운영에서는 제슈머팀은 협찬을 통해 각 기업의 제로슈가 제품을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무학대동제 새벽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음료를 맛보는 관능평가뿐만 아니라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대체 감미료를 찾는 활동, 퀴즈를 통한 대체 감미료 종류와 ADI에 관한 정보 전달 등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설명을 듣고 퀴즈를 맞추면 협찬사의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제로슈가에 대한 올바른 소비 지식과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한 학기에 걸쳐 진행된 기업 연계 활동과 부스 운영을 통해 제로슈가 제품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제슈머팀의 활동이 제로슈가 제품의 올바른 소비 방법 확산에 기여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